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스트레스, 사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스트레스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의사결정, 재정 압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회사가 100년, 1000년 잘 가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게 복합적인 요인에서 생기는데, 내가 이제 CEO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장기화가 되면은 번아웃 되고 우울증 생기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벌 회장님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분들은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만큼 힘드신 거예요. 신경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건강이 약화될 가능성, 찬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재벌 관리는. 그래서 그거를 조기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업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해소법을 8가지를 말씀드리면 왼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결정 피로, 의사결정기, 이게 결정 한번 잘못하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려면은 사소한 일은 자동화, 중요한 결정만 자기한테 하고 밑에 사람 믿고 맡겨야 되고요. 회의 일정, 식사, 운동 시간 고정하고 뇌피로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리스트, 이게 비서들이 주로 할 겁니다. 이제 높으신 분들은. 근데 비서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리스트 적어갖고 어떤 게 중요한지 중요한 거 먼저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 스트레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선까지 내가 만나고 어느 선까지 안 만나 정리를 해야 되고, 직원 보고 책임 분배,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라 말아야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게 안 됩니다. 어떤 환자는 받지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그룹 회장님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이 분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왔으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좋은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조언이 아닌 공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더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흡수형 인간은 정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친구 보면 너무너무 제 에너지를 뺏어가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카트 시켜버려야 돼요.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면은 야, 너는 뭐 하루에 몇 번, 뭐 이 실적은 얼마나 오르냐,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냐, 자금 정리는 어떻게 해. 그걸 속속들이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요. 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은 잘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 슬러지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CEO도 자기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배출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멘탈 디톡스. 멘탈도 정신적으로 디톡스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게 일기, 상담, 감정 표현, 은미체.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번아웃 증후군이 되니까 우울 척도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이제 그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전환, 사업이라는 게 항상 전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쭉 이게 이제 뭐 볼펜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트렌드가 만년필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또 이 사업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내 사업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동종업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다른 세대는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영업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재정 스트레스가 이제 가장 큰 건데, 두 번째 이 중요한 재정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월별, 분기별 BP, 수익 비용 시각화를 시켜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된다. 근데 막연한 불안,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팀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그거를 회계 체크를 합니다. 조그만 기업이라도. 아니면은 망하니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줄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인생을 분리해. 일할 땐 열심히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 됩니다. 뭐 요새는 이제 CEO들이 주로 하는 게 뭐 이제 피트니스 센터? 거기 많이 가거나 뭐 그런 게 뭐 술을 먹는 거, 운동하거나 뭐 음악 생활, 뭐 자기 이제 취향에 맞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에너지를 유지, 몸이 무너지면 사업 무너집니다. 건강이 망가지면은 그 사업 참 힘들어지죠.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수면, 유산소 운동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 박사님 주로 하시는 이제 비타민, 마그네슘, 오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거, 몸에 좋은 건 좀 드셔서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해야 돼. 의미 리셋.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게 뭐 때문이지? 아니면 잘 되는 게 뭐 때문이지? 이런 걸 해서 동기를 부여를 해주면 이제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스트레스별 자기 진단은 이제 경미한 스트레스 땐 무기력하고 짜증나요. 그다음에 이때는 일상 조정을 해주고 운동 시간 관리해 주시고 중증도 스트레스 사업하다 보면 잠이 안 오고 업무 지속이 어려워 그러면 멘토링 상담 친구랑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한 저는 이제 10년 후에 구조조정을 해갖고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큰 종합병원 하다가 그다음에 심한 번아웃이 있을 때 무감각 감정 폭발 우울 이럴 때는 전문가 병원에 가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지 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은 명상, 운동, 산책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한 방식이고 동료 창업과 대화해 같은 업종에서 그러면 서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상담하면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독서 멘토링 중요하고 회피적 중독적 방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과음, 폭식, 도박. 그다음에 뭐 무기력하게 넷플릭스 이런 거 영화만 딥다 보는 거 요건 안 좋은 거고 무계획한 사업 확장해서 망하는 경우 망하니까 이런 건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스트레스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사업 스트레스 우리 이제 회장님도 사업 크게 하셨잖아요. 그때 스트레스가 어떤 게? 스트레스는 결국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업의 기본 요건은 돈입니다, 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돈이 부족해도 걱정이 되고. 네. 너무 많으면 욕심이 생겨서 머리가 헷갈리고. 네. 그 인생사라는 게 참 아주 그 네, 네. 이론적으로 쓸 수 없는 게 그 난 진로라고 봐요. 네, 네, 네. 저도 한때는 뭐 여기서 자랑 좀 조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노스 아메리카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최초의 나스닥에 나간 사람 납니다. 최초에. 나스닥이 내 혼자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나스닥에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실패로 끝난 거는 이제 양심 때문에 실패가 된 거예요. 왜 양심이냐? 내가 수소를 싸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전기값이 나오는 값보다 싼 거야. 경쟁성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거든. 네. 내가 여기 성공해야 되니까. 네.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기꾼이지. 네. 그러나 나한테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결국은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이루다가 네. 내가 스스로 포기를 했지. 나스닥 OTC 제가 굉장히 아주 고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메디칼 첫번 그 벤처 기업했던 우리가 죽었지. 이민화 회장. 이민화보다 내가 선배예요. 그 시절에 이제 했으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코스닥이 아니고 나스닥에 뉴욕에.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한 거를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진직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 돈 들어간 게 너무 많아. 그걸 빼려고 끝까지 R&D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타거든 수소 브라운 가스가 돼서 사기야.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수소 여기 하지만은 공짜 에너지 가지고 물 분해하면 됩니다. 공짜 에너지 가지고. 근데 지금 킬로와트당 90원 줘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영어 이름 존니, you are the best, world best guy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물이 타는 걸 보여줬거든.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머리가 다 돌았지. 이래서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끈질기게 정직하게 그거를 이겨내야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고 죽을 나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깨우치고. 아까 우리 한 박사님 저거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개 껍질 가지고 뭐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좋은 상품도
정말 좋은 상품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이 든 거야. 맞아요. 어? 네, 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네, 네, 어. 네. 하여튼 뭐 네, 저는 네, 그 네, 과거에 네. 그런 경험 아주 한번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 요즘은 더군다나 AI라는 게 아까 나오셔가지고 AI가 네. 너 사기꾼이야 할 정도까지 이제 이게 네, 온 굉장히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런- 네, 지금은 솔직하지 않으면은 네, 상품 네. 자체도 네, 네. 사람이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시대에 따라서 네. 역사로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뭘 해야겠구나. 아, 네. 그 신 박사님 LQ와 저거 지금 네, 네. 정말 이거 난 너무 재미있게 네, 내가 네, 듣고 네, 있는데 네, 네. 참 그래서 그 좋은 그 해서 성공하기를 정말 나는 아주 네, 네. 저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 뭐 내가 몇 년도 뭐저 선배되지만 인생 네, 네.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은 사업을 여러 개를 많이 하셨던 거로 제가 아는데 사업 스트레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뭐 사업이라는 게 시대적인 것도 같이 맞아줘야 되는 거고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꼭 사람이 성공도 되지만 실패도 굉장히 그 인생에서도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얼만큼 잘 소화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네. 그거를 하나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패도 성공이다 이렇게. 스트레스 이제 뭐 실패하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을 것 아,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그런 거를 자기 자신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뭔가 좀 이겨나가고 왜 그냥 모든 거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뭐 공포, 뭐 그런 게 많이 밀려오지만 그 닥치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다 이겨내야 되는 어떤 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생각 자체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거를 좀 자기 자신을 많이 합리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생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으로 추천을 어쨌든 한다. 모든 것도 자기 네. 스스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네. 정면 대결. 정면 대결. 정면 대결. 네, 네. 정면 대결. 그런 내가 거지. 죄를 졌어도 정면 죄송합니다. 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네,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잘 죄송합니다. 못하는데, 네, 네, 그게 내가 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오버를 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게 성공의 상대방이 길이다. 또 상대방이 또 이해를 용서를 하고 네,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네. 피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우리 한 박사님도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스트레스가 이제 실패했을 때 아무래도 성공했을 때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셨을까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걸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고맙다. 고맙다. 그런 이제 오히려 고맙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되어서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걸 이제 또 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저는 제가 했던 게 이제 그냥 산에 등산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이 그렇게 하고 사우나 사우나. 가고 등산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던. 사업이 저는 뭐 제가 사업을 정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의사니까 물론 의사도 뭐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개업을 하거나 뭐 대학교 교수로 남거나 뭐 어쨌든 그게 좀 안정적이긴 한데도 사업의 이 실패율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의사가 지금 한 10%? 3만 명이 넘으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의 사업 개념. 근데 의과대학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건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CEO가 돼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기업이 생기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박사님 몇 %를 보시죠?
저는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그냥 보통 뭐 전체적으로 20% 이하 뭐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이하. 예. 저는 좀 짜게, 좀 큰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5%. 예. 아. 100, 거의 다 그러면. 예, 100개 중에 95%는 힘들다. 왜냐하면 네, 제 네. 주위에서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 그 사업했던 애들 중에 네. 100명 중에 지금까지 성공한 애가 5%밖에 안 돼요. 아. 나머지는 뭐 학교 교사를 했건 무슨 공무원을 했건 사업을 했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예, 거의 5%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5명. 네, 네. 그래서 100명 중 5명. 네, 그 정도 돼. 지금도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열성적으로 하는 친구는 5%다. 이렇게 저는 네, 네. 업종에 관계없이. 예. 여기서 이제 사업 스트레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